오늘 미국 시장, 정말 한편의 팽팽한 줄다리기 같았는데요.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공포가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기대가 버티고 투자자들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줄다리기의 양 끝에 대체 뭐가 있었는지 제가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를 표현한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이죠. 소비 둔화라는 찬물이 확 끼얹어졌는데 동시에 금리 인하라는 따뜻한 물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피어오르는 정말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두 힘이 시장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 도대체 왜 시작된 걸까요? 오늘 시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풀어가 보시죠. 그 혼란의 첫 번째 증거는요,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시장 지수에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정말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의 생각이 완전히 나뉘어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이것 보세요. 결과가 완전히 제각각이죠. 다우지수는 소위 경기 방어주들이 버텨주면서 그래도 간신히 플러스를 지켜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생각이 정말 하나가 아니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지수마저 이렇게 엇갈리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시장을 통째로 뒤흔든 단 하나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매 판매 쇼크.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소매 판매 쇼크,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지갑을 닫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엔진이 바로 소비거든요. 그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니까 투자자들이 정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소비가 줄었다는 나쁜 소식 하나가 어떻게 공포와 희망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석을 낳았을까요? 정말 신기하죠. 한쪽에서는 이러다 기업들 실적 나빠지고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가 안 좋네? 그럼 연준이 곧 금리 내리겠네? 하면서 오히려 기대를 한 겁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희망 쪽 시나리오가 그냥 상상이 아니었다는 게 바로 이 수치에서 드러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14%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건 시장이 연준이 진짜 금리 내리겠구나 하고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줄다리기는요. 시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요즘 제일 뜨거운 AI를 둘러싸고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시장은 그냥 우리 AI 해요. 이런 말만 듣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I 붐 속에서 진짜로 돈을 버는 기업이랑 돈만 쓰는 기업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엔비디아, 금광에서 삽을 파는 회사죠? AI에 꼭 필요한 반도체 인프라를 파니까 상대적으로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삽을 사서 금을 캐야 하는, 즉 AI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여기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 지출 부담 때문에 주가가 압박을 받은 겁니다.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기업과 돈을 쓰는 기업의 희비가 딱 엇갈린 거죠. 그리고 애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다는 건 당장 아이폰 같은 비싼 하드웨어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걱정이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빅테크 안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런 옥석 가리기 현상은 시장 전체로 확산됐어요. 시장 전체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 자기만의 호재나 실적을 가진 기업들은 또 다른 길을 갔거든요. 오늘의 승자와 패자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가장 큰 승자 중 하나, 바로 클리어 채널 아웃도어입니다. 무려 8.22%나 급등했어요. 와, 시장 분위기랑은 전혀 상관없었죠. 왜냐? 62억 달러 규모의 M&A라는 아주 강력한 개별 호재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려도 이런 종목은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A는 아니었지만 시장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세요. 경기 둔환이 뭐니 해도 결국엔 이렇게 튼튼한 실적이 최고의 방패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죠. 하지만 반대편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코카콜라, 오히려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아까 말했던 그 소배 둔화라는 찬물이 실적에 그대로 끼얹어진 아주 직접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엇갈린 지수, 빅테크 내부의 균열,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엇갈린 희비까지 이 조각들을 전부 맞춰보면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포트폴리오에 뭘 의미하는지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한동안 시장에는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즉,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릴 테니 오히려 좋아.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공식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슬슬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그냥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 이거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둘째, AI 관련주도 이제는 옥석을 가려야 할 때가 왔고요. 셋째,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어느 정도 둘지도 고민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SCHD나 DGRO 같은 배당 성장주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제 시장에서 나쁜 소식은 더 이상 금리 인하라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나쁜 소식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할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